이번에 백설공주에서는 마침내 덕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덕미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떡밥이랄 게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정우를 위치 추적하며 스토킹하는 모습이 대놓고 나오는가 하면 병무와 민수의 범죄 사실을 보영이 부모에게 알렸죠. 결정적으로 긴급 체포되던 병무가 필사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다 덕미가 짠판이라고 말이죠. 초반에는 형구탁을 유기범으로 몰아가더니 결국 덕미에 관한 비밀이 밝혀지는 대반전이 펼쳐졌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영이 집에 찾아간 최나겸은 병무와 민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보영이를 성폭행한 증거가 드러나 경찰에게 체포되었다고 말이죠. 당시의 상황을 모두 알면서 지금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척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하는 최나겸. 화가 난 보영이 아버지가 뛰쳐나가자 보영이는 몰래 악마 같은 미소를 짓습니다. 한편 병무와 민수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고 이게 또 받아들여지고 마는데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그날의 진실은 이렇게 변질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건호가 죽으면서 유서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보영이 죽음이 병무와 민수 때문이라는 거였죠. 알고 보니 건호는 보영이의 죽음과는 무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술을 가지고 창고로 돌아온 건호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보영이를 흔들어 깨웠는데요. 겁에 질린 보영이는 자신 앞에 있는 건호를 병무 패거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두려운 나머지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보영이는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트랙터에 머리를 부딪히고 마는데요. 쓰러진 보영이의 머리에서는 상당량의 출혈이 이어집니다. 이를 본 건호는 급하게 구급차를 부르려 하는데요. 병무와 민수가 그런 건호를 막아세웁니다. 건호가 두 사람에게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창고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딱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누가 들어온 건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작에서는 덕미가 들어와 상황을 정리하는데요. 건호의 유서 속에는 형구탁도 창고에 있었다는 묘한 말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원작과 다르게 이때 들어왔던 게 형구탁이었다면 불륜을 들킨 그 역시 보영이를 유기할 명분이 충분했다는 거죠. 일단 이번에 확실해진 건 병무, 민수 그리고 건호는 보영이가 어디에 유기된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세 사람 모두 운전을 하지 못했다는 정우의 증언으로 알게 된 사실이죠. 그리고 병무와 민수가 다툴 때도 병무가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거기에 갖다 버릴 줄 몰랐다고 말이죠. 즉, 세 사람이 쓰러진 보영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형구탁이 나타났고 아들 건호를 지키기 위해 보영이를 갖다 버리기로 합니다. 형구탁은 보영이를 정우의 차 트렁크에 싣고 혼자서 폐교로 향합니다. 병무와 민수는 형구탁을 믿고 그대로 도망을 쳤고 창고에 남아있던 건호가 보영이 소지품을 챙겨두었던 것이죠. 이러면 꽤나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하지만 예상대로 설계자는 덕미였습니다. 원작처럼 덕미가 모든 판을 짜놓은 진짜 빌런이었던 것이죠. 그날 덕미는 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영이가 병무 무리에게 당하는 때부터 피를 흘리고 쓰러진 상황까지 전부를 말이죠. 대체 왜 덕미는 친구 보영이가 짐승 같은 놈들에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고도 조용히 숨어만 있었던 걸까요? 혹시 덕미는 자신도 보영이처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애석하게도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덕미는 평소 보영이와 친구처럼 지내왔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세상에서 사라지길 원했을 정도로 미워했죠. 정우를 아주 오래전부터 짝사랑해왔던 덕미. 하지만 정우의 곁에는 항상 다른 여자아이가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다름 아닌 보영이었죠. 덕미의 눈에는 보영이가 불우한 가정환경을 이용해 정우를 유혹하는 듯 보였을 겁니다. 그건 덕미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보영이가 정우를 좋아했던 건 명백한 사실이었으니 말이죠. 그런 보영이의 마음을 친구들 모두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영이가 자신의 꿈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라고 했을 때 분위기가 싸해졌던 것이죠. 만약 보영이가 정우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걸 병무가 몰랐다면 거기서 똥 씹은 표정 대신 살짝 수줍은 표정을 지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병무는 표정이 어두워졌고 민수 역시 병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건 뭐 빼박 보영이가 말한 결혼 상대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아마도 여기서 또 한 명이 어금니를 깨물었을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창고 뒤에서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숨어있던 덕미. 보영이가 당하는 장면을 눈 딱 감고 방관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덕미는 이때 보영이가 완전히 망가지길 바랬을 겁니다. 정우의 곁에 얼씬거릴 수도 없게 말이죠. 얼마 뒤 건호가 다시 창고로 돌아옵니다. 이때 보영이는 눈앞에서 자신을 흔들고 있는 건호를 오해하고 도망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계단에서 힘이 빠졌는지 중심을 잃고 쓰러진 보영이. 아마도 성폭행을 당하면서 골반에 생긴 미세 실금이 이런 비극을 초래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솔직히 진실을 알고 나니 건호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당시 건호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사수했는데요. 마침 들어온 덕미가 한순간 모든 상황을 정리해버립니다. 이후의 상황은 원작을 통해서 풀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덕미는 아이들 앞에 나서기 전 보영이를 아예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정우에게서 그녀를 제거해버리기 위해서였죠. 아이들 앞에 나타난 덕미는 이대로 보영이를 유기하자고 설득합니다. 병무와 민수는 지은 죄가 있었기에 그녀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게 되는데요. 솔직히 건호는 딱히 잘못한 게 없어 보였지만 그는 천성적으로 심약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덕미는 그런 건호의 성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보영이를 위협해 죽음으로 내몬 주범이 건호라고 몰아붙입니다. 심약했던 건호는 덕미에게 완전히 먹혀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후 덕미는 보영이를 정우의 차에 싣고 떠나버립니다. 뒷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며 말이죠. 그래서 새 친구들은 보영이가 어디에 유기된지 몰랐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덕미가 보영이를 혼자서 유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란 것이죠. 드라마 초반 노상철은 정우가 혼자서 보영이를 유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란 추리를 하는데요. 남자인 정우조차 힘든 일을 덕미는 어떻게 했던 걸까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여기서부터 형구탁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덕미는 건호가 살인을 저질렀다며 형구탁을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건호의 죄를 덮기 위해 보영이를 유기하고 사건을 조작해야 한다 말했을 듯 하네요. 한 가지 소름 돋는 부분은 보영이의 숨이 유기되기 직전까지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살아있던 보영이의 숨을 악마 같은 덕미가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원작의 이야기지만 드라마판은 조금 복잡한 상황이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우의 차 뒷자리에 있던 삽 2자루. 이건 수호의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죠. 정우도 모르는 이 삽은 범인이 준비했던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삽 2자루를 준비한 게 최소 2사람이 관여되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앞서 말했듯 덕미가 형구탁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라면 보영이를 묻을 생각으로 형구탁이 삽을 준비해 간 게 아닐까 하는 추측도 듭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그 삽은 보영이를 묻는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